자, 전국유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복조 시즌3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민태민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7월 둘째 주인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야간 경마입니다. 예. 예전에는 야간 경마가 7월 3주째. 예, 3주째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주 빨리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야간 경마지만 뭐 뒤에 후반부 몇 경주만 불 켜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경주부터 해요? 그게 7시 이후부터 킨다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야간 경마는 7시 이후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도 그 대상 경주가 있는 관계로 토요일 날은 13개 경주가 있고 일요일 날은 10개가 있습니다. 대상 경주가 문화일보배죠. 네. 서울에 1200 별정. 그리고 일요일 날 부산 교차에서 국제신문배. 예. 그렇게 있나요? 네. 그 경주가 그 8월 말에 그 아시아 챌린지컵 네, 전초전. 거기 네. 한국 대표를 뽑는다라는 뭐 명목 아래 한다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대상 경주가 열린다는 것까지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복조 시즌 3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VIP 특별 문자는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죠. 잘했거나 못했거나 공개를 좀 한다라는 점 이번 주도 공개를 해야죠. 예. 보고 말씀을 좀 인터뷰에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부산 경마 하나 그리고 제주 경마 하나에 적중이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다이나믹 대시의 천재 보고 쌍승시 22.6배를 적중을 했고요. 제주 경마가 히트였습니다. 10번 금자동이를 축으로 해서 1번 자유바람, 쌍승시까지 10번 금자동이를 축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비록 주력은 아닙니다만은 후공으로 122.2배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토요 경마는 4번의 스타보니비와 9번의 기절초풍의 복승식 30.9배, 그리고 일요일은 올 위드미의 주얼리 파티 복승식 역시 26.3배를 적중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1호 경마에서 1-3착이 너무 많았고요. 승부 경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인수제 경주라든가 그 개선 행진곡 경주 이런 경주를 다 임승진 의원하고 저하고 세게 주력으로 잡았는데 그걸 뭐 고민 끝에 승부 경주를 보내질 못하고 다른 경주를 또 선택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뭐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승부 경주의 선정이라든가 막권의 압축 조금 더 신경 써서 또 야간 경마는 저희가 저나 임승진 의원님이나 모두 다 강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문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태민 의원님 보고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금요 경마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민태민 의원님 완전한 상승세입니다. 게시판에 보시면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적중 내역이 나와 있는데 뭐 그 점까지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이번 주 예상 뭐 저나 민태민이나 그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예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야간 경마의 첫 시작을 멋지게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를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8경주와 11경주를 준비했네요. 그 중에서 11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저 임승진이는 7경주와 10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7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까지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1일 토요일 1경주부터 경마방송 경마방송 정복조 시즌3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200경주 3세마 1300경주가 하나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1경주, 2경주가 분할이 됐는데 묘한 점은 제가 보니까 2경주 때는 앞말들만 모아놨어요. 이게 앞말 경주가 아닌데 2경주는 앞말들만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앞말 경주인가 제가 잠깐 헷갈려 했는데 1경주하고 2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라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9마리인데 신의 말들도 몇 마리 나오고 있고 또 기존의 능력을 보였던 6번 맛 동방의 패자라든가 7번 금태풍 그리고 2번 맛 신기원 3번 맛 상류명성 그리고 9번 맛 질풍당당까지도 일단은 인기권으로 관심을 좀 모을 상황인데 일단 민태민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충마를 믿고 간다면은 당연히 7번의 금태풍이 되겠죠. 직전에 공백 갖고 나왔음에도 제가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 공백이 어디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행 악벽을 순치하기 위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재검도 받았고요. 주행 안정감을 직전에 찾으면서 선입으로도 상당히 센 구미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끌어냈고요. 자, 거리가 1200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히 단독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찬스를 잡아냈고, 또 목요일날 외주로 스포를 나갈 때 발걸음도 상당히 뭐 양호한 모습이어서 7번에 금태풍을 축으로 후착을 찾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태풍은 27조 박병일 그 조교사가요, 아주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1, 2경주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뛸 말들이었는데 쪼개지면서 야 진짜 오랜만에 이제 걔네들 말로 한구라죠. 우리들 말로는 돈을 좀 많이 딴다는 뜻의 한구라지만 안쪽에 애들은 조교사나 기수들은 1승 1승을 한다는 게 한구라인데 그야말로 모처럼 만에 한구라 좀 하겠다, 정말 안도의 숨을 좀 내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조건들이 우리 민태민 위원이 언급했듯 7번 금태풍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남는 말 중에 기존에 뛰었던 2번 신기원, 3번 상류명성, 그리고 6번마 동방의 패자, 그리고 9번마 질풍당당까지도 이제 가는 걸로 보는데, 여기 지금 처음 뛰는 애들은 1번 매니베트나 8번 금화제국은 아직은 여기서 1, 2등 할 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마방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 6, 9 중에 이제 후착골을 찾아야 되겠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좋아요. 다 좋고, 언뜻 보기에 가장 밀린다고 판단이 되는 9번마 질풍당당마저도 그동안에 그 조교 때 파행기가 굉장히 심했던 마필인데, 그게 사라지면서 조교 씨의 컨디션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후착골이 상당히 좀 접전 양상입니다. 이런 경주는 딱 찍어서 좀 먹어야 되는데, 후착골이 좀 접전 양상인데, 아무튼 딱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요, 나머지 말들 전력과 뭐 전개 이런 거 승부의지까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1경주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정확한 답을 낼 것 같습니다. 전남 민태민이나 좀 더 압축 막권을 제시하면서 현장 속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6등급 경주고요. 모두 9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는 1경주는 뚜렷한 축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2경주는 분할이 됐는데 항상 이러더라고요. 분할이 되면 좀 뛰는 애들은 한꺼번에 몰아놓고 좀 안 뛰는 애들은 좀 한쪽으로 좀 썰어놓고, 그렇죠. 2주 전인가도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도 언뜻 보여주는 전적에서는 뚜렷한 축마가 없는 그런 혼전 양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민태민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1경주에 금태풍이 있었다면 2경주는 와일드 키튼을 축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임을 보시면은 16초 타임을 2번을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이 타임이라는 게 조금 그 신뢰성이 있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주로 빠르기가 안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기록 차이가 한 주마다 뭐 2, 3초씩 차이 날 때가 많았는데, 그 한 주 한 주의 평균을 내서 주로 빠르기, 그 기록을 대입해서 주로 빠르기라는 것을 최근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가 지금 여기 뛴 말들이 대부분 주로 빠르기 3 내지는 4에서 뛰었던 그러한 마필들인데, 와일드 키튼이 선행을 못 가면서도 최근에 16초 타임, 17초 초반대 타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100점 필승이라는 말하고 병합을 했어요. 근데 순방향 조교보다는 역방향으로 조교를 하면서 지구력에 대한 배양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빠른 선행마도 없어서 앞에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그 페로비치가 특유의 그 외곽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9번 와일드 키튼이 여기서만큼은 저는 한 수 위로 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9번마 와일드 키튼을 민태민녀는 2경주도 나는 축이 있어 보인다. 1경주는 한성열이의 금태풍을, 2경주에는 9번 와일드 키튼을 좀 세게 언급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밖에 말 중에 2마리가 좀 내용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5번마 월드 퓨전인데, 얘가 언제입니까? 올해 4월 달에 한 석 달 전에 돌아올 때 후두개 수술을 했습니다. 이 호흡기 쪽에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금 2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옥성이가 뭐 갈아대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후두개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나면서
훈련 제대로 들어갔고 또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 6천만 원이라는 그 매니피 자마로서 6천만 원짜리 나름대로 싹수를 갖고 구입한 말이고 후두개 수술의 후유증에서 벗어난 모습이라서 일단 5번마 올드 퓨전을 우선 관심권으로 보고 있고 또 1번마 과천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1일 경주 때 금화둘리 왕대가리 팔릴 때 제가 완전히 잘라버리라. 말은 괜찮으나 마음이 없다 지금. 황순도가 탄 말인데 마음이 완전히 없어서 완전히 잘랐단 말이 1번 과천킹인데 지금 3주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상태가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과천킹을 지난번에 잘랐던 이유는 확실한 만큼 이번에는 그 이제 반대쪽으로 봐야죠. 몸도 마음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3주 만에 나왔다는 거는 지난번에 그 아껴놓은 폭발력을 이번에 한번 폭발시키겠다 이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 과천킹까지는 저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는데 1번, 5번, 9번 이 외에 또 뭐 관심만 있습니까? 저는 그 7번의 블랙벨이라는 말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데뷔 이후에 지금 힘이 현저히 덜 찬 모습이 역력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 강도를 많이 올려놨고 특히나 이마필은 테일 오브 에카티라고 제가 글쎄요 한 두세 달 전에 그 맞추고 TV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혈통인데 테일 오브 더 캣의 손자마격인데요. 오늘 육경주에 나오는 그 인기마 비세리온이라는 26주의 능력마하고 이 북의 형제마예요. 그러니까 힘이 차면 이 말도 스피드에 대한 보강이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마필이고 요번에 20주에 더블 드래곤 뭐 옆에서 붙였던 탄력은 아니라도 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걸음을 많이 좀 늘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 7번의 블랙베리도 저는 잠재력이 좀 있는 말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력 측면에서 7번마 블랙베리까지도 관심권이다. 블랙베리가 들어오면 배당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번, 5번, 9번 중에 확실한 축을 잡고 간다면은 뭐 7번 블랙베리까지도 좀 안고 가주시라라는 게 민태민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정도로 해서 이 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000m 5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9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만 나봄이 비록 육군 경주였지만 지난번에 보여준 폭발력은 진짜 야 저거 시쳇말로 진짜 허벌나게 뛴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산행을 가니까 1분 빵빵쳐 6에 돌려버렸어요. 나봄이. 그 나봄이 이번에 보니까 더욱더 힘이 찼고 굉장히 스피디한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다시 산행 아닙니까? 그래서는 이번 3경주에서 뭐 강축 역할을 뭐 충분히 소화해내 줄 말로 저는 이번만 나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말들 민태민의 시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1군까지 갈 거로 기대하고 있는 금화둘리를 1000m에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거리의 특성상 좀 이겼다고 보고 있는데 임승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전보다 걸음이 더 좋아요. 다만 하나의 딱 결점이 안으로 여전히 많이 치우치는 그 내측으로 사행하는 악벽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뭐 1000m 최단 거리의 단독 선행 조건이라면은 뭐 펜스 뚫고 들어갈 일도 없고 이번 나봄은 축이고 후차권을 좀 찾는데 뭔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네요. 후차권은 일단 가능권으로 보여지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7번 빅뱅, 8번 서호하라리, 9번 파인투데이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각각 우승을 하고 지금 있는 애들 그 중에서 저는 이게 7번, 8번, 9번이 팔릴 말들이고 지금 5번만 지파이터까지도 지금 팔릴 것 같은데 사실 5번 지파이터는 경주 공백에 대한 일단 부담감이 있을 뿐 아니라 아직은 사이즈에서 많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밸런스도 안 맞고 또 모래 맞으면 덜 뛰고 이런저런 순치 과정이 필요한 말, 좀 더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나봄에 붙여서 팔리는 말 중 만약에 5번 지파이터가 팔린다면은 이거는 완전한 불안한 인기마다라는 판단이고 7, 8, 9 쪽에서 이제 후차권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7번 빅뱅 쪽에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갑니다만은 2번만 나봄 때문에 선행을 못 갑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따라와서도 뛰는 말이고 또 조시발이 여전히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10번 빅뱅을 부담 주장이 좀 올라갔지만 먼저 보고 있고 8번, 9번까지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뭐 3마리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좀 더 압축을 한 배팅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3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20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3세 이상 1200경주인데 안말 경주. 지난번에 민태민년도 잡았나요? 7번 이손? 호루라기의 이손? 위대한 영혼을 놓고 가서 틀렸죠 저는. 저는 좀 잡았어요. 지난번에 짭짤하게 먹었던 7번 이손이 나와주고 있고, 또 지난번에 자르고 한구라 했던 10번 액통 가야도 나와주고 있고, 좀 느낌이 괜찮아요. 제가 좀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말 또 자르고 또 한구라 했던 말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낌이 괜찮은 느낌으로 이번 사경주를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손을 지난번에 저도 축으로 못 갔던 게 좀 통안에 아쉬움이 있었던 경주였는데, 전번에 여러분 보시는 책자를 보면은 이제 선행을 쉽게 나선 것으로 이렇게 책자에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초반에 선행을 몰아주는 과정이 좀 힘을 썼던 상황이었고, 또 외곽에서 호루라기가 압박을 하면서 페이스도 좀 빠르게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43초 이 타임을 4코너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뭐 웬만큼 좀 상위군의 선행마들이 이끈 정도의 그 타이트한 페이스를 가면서도 2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7번의 이손이 지금 최원준이 손을 떠나서 이제 박현우 기수로 안장이 옮겨졌고, 훈련이 조금 전보다 약했다는 흠은 있지만 뛴 내용만 가지고는 7번의 이손이 가장 나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손을 우선 관심권으로 민태민이 추천해 주셨고, 저는 물론 이손 좋게 보죠. 지난번에 먹었던 말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저는 따라와서도 지난번에 원준이가 이제 너무 이제 승부가 세게 걸리다 보니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막 선행을 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시켰는데, 굳이 그렇게 안 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차분하게 타더라도 훨씬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인데, 아무튼 7번 이손이 가능권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6번 탄성 연발을 조금 더 세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전에 문세희가 이제 처음 타보고 3착을 했는데 느낌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뭐 쓸만하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거고, 또 직전에 타봤던 경험상 흙을 맞으니까 좀 말이 좀 주춤거리는 있더라. 그래서 다음에 타면은 선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집 소유보가 문세희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 한번 더 태워줘라 해서 예약을 했고, 또 문세희의 그런 기대감과 맞물려서 준비까지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7번마 이손이라는 말이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6번 탄성 연발은 문세희가 흙을 맞으면 덜 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타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모르고 탄 상황에서 알고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흙을 안 맞으려면은 앞에 가는 수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6번 탄성 연발의 선행 강공을 한번 기대해 보는데, 6번, 7번의 뭐 기본 막권에 기본 막권이 아니라 뭐 한 방으로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6번 탄성 연발, 우리 민태민녀는 7번 이손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205등급, 여기도 지금 안말 경주에 7마리입니다.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가 없는 경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수봉이 단독 선행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56으로 늘어난 부담 중량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체형도 괜찮고, 아무래도 선행마들은 페이스 안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측면에서 손쉬운 선행이 가능한 뭐 1번이 우뚝 서 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 후차권 같은 경우에는 매번 꾸준한 걸음, 아직도 컨디션이 베스트에는 좀 부족하지만 카리스마 퀸이 기본 뛴 걸음이 있는 상황이고, 전번에 또 늦발주 이후에도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였던 5번의 오피데이도 또 한번 김옥성 기수가 다부지게 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1놓고 2호 정도의 그 대길 준대길 요 막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6번 제피로스는 아예 컷오프 탈락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피로스를 받쳐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전번에 따라가서 뛰었던 내용이 있어서 세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뭐 앞말의 감량이 좀 좋습니다만은 수입 2000이라는 그 추입형마라고 병합 조교를 월요일 날 했는데 보통들 그 선행마가 조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추입마한테 그 병합 때 밀린다는 것은 조금 별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6번 제피로스는 승군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천상 뭐 1, 2, 5, 6에서 무조건 답 나오는 경주예요. 답 나오는 경주인데 일단 민태민의 시각을 뭐 대충 좀 정리를 했고 그 중에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번 막 카리스마 키는 22조 말이에요. 22조 말인데 22조 마방이 지금 1년 정지를 먹으면서 나오는 말들마다 조교 상태가 좀 굉장히 어설퍼요. 어설프고 또 지난 6월 6일 날 문세현이가 타고 3등을 했을 때도 체중이 한 10kg 가까이 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좀 느낌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교량과 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몸뚱이가 불어버렸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닌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지금 조교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도 조교 강도는 여전히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컨디션 조절 위주로만 하고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좀 다이어트가 됐을지가 좀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막 카리스마 킨 정도는 현장에서 체중 좀 체크 좀 하시고요. 좀 충분히 좀 다이어트가 돼서 나오면은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인이고 만약에 더 불어 나왔다 그러면은 대략 좀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경주에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m예요. 5등급 경주 모두 13마리가 출전하는데 일단은 5등급에서 그래도 좀 뛰는 애들 간의 접전 양상입니다. 이가 지금 좀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까 우리 민태민연이 서두에 테일 오브 에카티 혈통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예라나 비세리온조차도 저는 과연 여기에서 완벽한 대가리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나머지 말들의 전력이 좀 짱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민태민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주 만에 나오면서 골막염의 여파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2구미에서 한 2군까지 그냥 올라갈 말은 비세리온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요일 스포 외주로 나갈 때 그 안쪽의 마피라고 병합을 하면서도 상당히 여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동양의 빛하고 병합을 했는데 비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럭키스타하고 메인 승부였어요. 4.6배 딱 한 방 때리고 3복승을 노렸던 승부였는데 그때 뛰는 거 보면서 제가 야 이거는 능력 없으면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막 진로도 막히고 두 마리가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전개를 했는데 비세리온 역시 능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끝끝내 지켜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세리온을 저는 남들이 혹시나 긴가민가 한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더 확신 갖고 좀 믿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9주 한 2달 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했고 마방 기대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4군까지는 논스톱으로 그냥 갈 말이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간에 4군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말이다 라고 뭐 막강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점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말 중에 이제 4번 막 캠퍼스라든가 또 2번 정상오름, 2번 4번 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8번 인비액티브, 9번 선봉용우 이 정도가 가능권이 아닌가 싶어요. 나머지 그의 말 중에 이제 7번 스피드 캠프에 이제 승군전이지만 여전히 좋은 조시발과 더불어서 감량 2점 거기까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10번 새창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가 안 좋아서 조시발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 다리 쪽이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10번 새창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잘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나 비세리오를 인정한다 해도 후차권이 좀 난타전 같은데 난타전 속에서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남은 시간 저나 민태민이나 확실하게 좀 세심한 분석을 하면서 현장까지 정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 혼합사 등급 경주고요.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7경주를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제 메인급 승부처로 이게 지금 뭐 당일까지 제가 메인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일반 A급 승부로 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이지만 일단 방송에서는 두 개의 승부처를 갖고 메인과 준메인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 메인으로 해서 이번 7경주를 준비했는데 아무튼 메인이건 A급이든 이번 경주는 무조건 승부를 들어갈 거예요. 사전부터 출마투표 뜨기 전부터 내용을 접수하고 있는 말이 있고 또 출마투표 뜨는 순간 불안해 보이는 인기마들이 지금 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을 제가 하나 공지해 드리고 싶어도 완전히 잘라버릴 불안한 인기말을 한 마리 공지하고 싶어도 바람날까봐 진짜 이거는 좀 승부다운 승부를 때리기 위해서 제가 좀 언급을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개 팔리고 없을 말들 지금 언뜻만 봐도 두세 마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까지 감안한다면 한 네다섯 마리까지도 완전히 잘라버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덜 팔리지만 그야말로 작정 만들어 놓고 맘먹고 나오는 말 딱 세 마리 임승진이가 준비하고 있어요. 인기도하고 상관없이 딱 세 마리 정도로 해서 엮어 때릴 경주인데 이번 7경주 느낌이 그 지난주 일요일날 그 터프런너 쐈던 경주 있죠. 일요일 3경주인가요? 네, 인수제 터프런너. 네, 그때 제가 딱 세 마리만 갖고 33배인가요? 아무튼 그 중배당을 체포를 했는데 그 느낌이 들어요. 이번 7경주가 불안한 인기마들이 천지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손에 딱 잡히는 말은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갖고 갬블을 걸어갈 텐데 조금 더 분석하고 좀 더 알아봐서요. 확신이 들면 제가 메인으로 공지를 할 겁니다. 메인으로 공지를 하고 다른 경주가 또 확신이 드는 경우가 더 있다면 그냥 A급으로 가면서 7경주를 여러분과 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소금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이끌어내야죠. 화이팅 좀 하겠습니다. 7경주 임승진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4등급 모두 8마리인데 이번 8경주는 우리 민태민 위원의 준메인 승부처네요.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느낌 좋았단 말이 있었죠. 저 여러분이 바로 5분만 천하대세입니다. 시티언트에 붙여서 한방 때려 먹었던 짭짤하게 때려 먹었던 말인데 그 조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페로비치 말 타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 경마에 완전히 적응을 했더라고요. 얘가. 그러면서 페로비치의 연속 기승까지라면 저는 이번 천하대세를 임승진이의 단연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민태민이가 이번 8경주를 준메인으로 준비한 이유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이라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애들이 모두 다 따라가서도 입상권 가능한 전력을 보였던 말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레이스는 강력한 능력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 때문에 경주의 그 정말 디테일한 경주 전개란가 이런 조건에서 뭔가의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는 뭐다도 2등은 무조건 올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기가 1번 파티레이나부터 2번 삼정 스카이, 4번에 보자르, 5번 천하대세, 6번 대돌풍, 7번 리틀 브라운까지 이건 8마리 뛰는 경주에서 6마리 정도가 지금 고만고만 팔려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축을 하나 세우면 이건 무조건 부가 있는 경주이고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 정도를 걷어내면서 6마리 가능권에 축을 하나 세우고 때리고 받치는 한 3구멍 정도로 일단 막권을 압축해놨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조금 더 느낌이 있다라면 한 마리 더 쳐냈을 때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돈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맥시멈 3방 안에서는 무조건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 한번 승부로 꼭 한번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력한 축,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할 대가리 말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적중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맞아 있다, 맞아 있는데 어디로 맞느냐만 문제다. 이게 이제 민태민의 포인트 같은데 그렇습니다. 적어도 메인, 준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들어갔을 때는 배당도 배당이지만 무조건 맞춰야죠. 네.
배팅하는 돈이 손실 없게끔 무조건 맞춰야 되고, 또 맞히고 맞추면서 또 돈까지 또 붙어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승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8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000m 경주입니다. 4등급 경주고요. 모두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자,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마 중에서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2번마 빅세븐입니다. 빅세븐. 지난번에 7개월 만에 공백기를 두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훈련이 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말 사이즈 인정하면서 세게 봤던 게 빅세븐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마방의 내용이 썩 좋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겨서 그냥 한번 믿고 간 거였는데 당시에 불량주로 해서 나우 능력마죠. 그 능력마와 초반에 심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오버페이스가 되면서 자멸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정상주기를 맞이해서 일요일날 이게 한번 스포를 놔줬어요. 같은 마방의 마필드라고 동반 스포를 많이 세게 한번 놔줬고 그 이후에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하는데 이번에 정상주기답게 컨디션에 그 뚜렷한 호전세가 돋보였단 말입니다. 일단 뭐 이번 무쇠가 게이트 2점 앞세워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이 36조하고 최범명 기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둘이 딱히는 없을 것 같아요. 충돌 안 하고 그냥 1이 나가더라도 빅세븐은 1000m 거리에서 따라가도 저는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빅세븐이 복병으로 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세븐을 얘기한까지는 괜찮은데 복병은 아니라고 또? 아니 네. 최범현이하고 36조 관계를 최범현은 이제 5조 기수예요. 그렇죠. 예. 5조 소속조 기수예요. 뭐 옛날에 있었다고 뭐 다 관계라고 해버리면 뭐 다 관계게? 하여튼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이 따라가도 된다. 따라가도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부각을 시켜드리려고 설명까지 드린 거예요. 이번 빅세븐 이게 원래 문세희가 탔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때 뭐 못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네,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 제가 듣고 까먹었네. 그 전주에 그 문세희한테 36점 뭐 하나 타달라고 그랬는데 문세희가 발 볼 일 없는 말이라서 안 탄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김영선 조교사가 삐친 거죠. 삐쳐서 지난번부터 이제 유승환이를 태웠던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36조에서 문세희를 안 태워요. 요즘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제법 많이 타요. 강호대에서도 그랬고 또 페르시아 왕자도 김영선 조교사가 A형인가? 그건 모르죠. 예, 아무튼 무슨 것을 해봤고요. 아무튼 이번 빅세븐은 우리 민태민 의원이 뭐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정상주기 출전의 사이즈까지도 짱짱하게 보고 있는 말 이번 빅세븐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이제 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난 6월 20일 토요일 6월 20일 방송 찍을 때 이 자리에서 5번마 썬업이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1000m를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주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5월 17일 날에서도 제가 이제 에신노브에 썬업이 들어와서 저도 맞히긴 맞췄어요. 근데 당시에 썬업이 늦바라고 안쪽이 진로가 열리지 않았으면 이거 못 왔을 말입니다. 제가 그 불안감을 이 자리에서 6월 20일 날 방송 때 말씀을 드렸고 여지없이 잘라졌던 게 5번 썬업인데 뭔 똥배짱으로 지금 또 1000m를 나와서 지금 이러는 건지 발주가 잘 나와도 지금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빨라서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5번 썬업은 1000m 출전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썬업은 또 불안한 인기마 상태와 기량 떠나서 1000m 나오는 순간 이건 막곤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부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모두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10경주를 이제 임승진이가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7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10경주가 준메인인데 자, 이번 승부의 포인트가 그래요. 지금 보나마나 1번마 아몬 거스트 문세희가 타고 있는 말이 인기순위 1, 2등 안에서 팔릴 말입니다. 1, 2등 안에서 팔릴 말인데 결론적으로 얘 놓고 경마하지 않습니다. 얘가 괜찮긴 괜찮아요. 지금 상태도 괜찮고 또 문세희이 태우면서 의욕도 상당히 보이고 있고 또 1번 게이트 2점까지 안고 있고 여러모로 괜찮으나
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마 아몬거스트를 축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고, 나머지 인기마 중에 또 6번마 스페이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팔릴 말인데 1400이라는 경주 거리와 더불어서 저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얘가 올라오기 전에 레이스 끝날 확률이 저는 8, 90%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스페이스포트는 배팅권에서 웬만하면 좀 안 보는 쪽이고요. 1번만 아몬고스트는 안고 가되 후착으로 돌려놓으면서 놓고 때리는 축마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아짜리인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능성만 보이다가 이번에야말로 말이 좀 그 집 그 멘토로는 말이 좀 똘똘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좀 차면서 좀 강단이 생겼다 이 말이겠죠. 말이 좀 똘똘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그 말. 똘똘해진 상태라면 저는 온다고 봐요. 그래서 본업 놓고 승부 들어가는데 또 다른 준비된 안아짜리 있습니다. 이번에 얘가 흙 맞으면 좀 덜 뛴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선행쇼부로 갈아놓은 말이 있어요. 조교 때부터 선행 한번 가려고 작전 갈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되겠다는 판단이고 1번 아몬거스트를 일단 뒤로 내리는 게 포인트다. 6번만 스페이스포트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포인트다. 그런 포인트들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승부의 변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702등급 경주고요. 모두 11마리가 출전하는데 민태민의 메인 승부입니다.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까먹을까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민태민의 메인 승부인데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지난주에 그 서울 경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메인 승부가 이제 준메인하고 해서 4개였죠, 4개. 토요일날은 태풍 돌파를 그 대가리 팔렸던 말을 믿고 신기파랑으로 한 30.9배짜리를 주력으로 잡았어요, 메인 승부. 그리고 두 번째 준메인이 이제 스타보니비의 기절초풍도 30.9배가 나왔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인수제의 터프러너 35배짜리 그 원틀을 한 방으로 적중을 했고요. 또 준메인까지도 주얼리 파티의 강금마 올 위등이 26.3배를 또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잘했고 믿어주셨던 분들이 끝까지 좀 함께 하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겠고, 글쎄요, 그분들에게 좀 한 번 더 보답을 하면서 이번 주를 좀 승부경주 잡을 때 아까 임승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중에 대한 포인트를 좀 우선으로 맞췄습니다. 여기는 5번 뉴화이트삭스라는 강력한 축이 있기 때문에 적중은 되겠죠, 어떻게 봐도. 근데 이제 환수에 대한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여기가 거리가 지금 1700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400까지가 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리가 좀 적성이 짧은 말들도 있고 또 훈련 내용이 좀 안 좋은 말도 있어요. 그 반면에 지금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 있지만 기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정말 무난히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안 팔리는 복병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주력 막권은 5번 뉴화이트 삭스를 축으로 가더라도 무조건 10배 이상으로 때려 잡을 경주입니다. 그리고 받치는 막권은 이제 좀 신중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번 서울 11경주 또 메인 승부의 그 적중의 쾌감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농림부 장관배가 언제죠? 7월달에 7월 중순 7월 아닌데? 7월로 왔죠, 제가. 예? 농림부 장관배 지났나요, 혹시? 아니 농림부 장관배가 이제 남았죠. 더비가 지났고. 예. 원래 7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7월 말이 아닌가 보네. 원래는 10월달에 있었는데 원래 10월이에요. 더 땡겨졌어요. 예. 아무튼 농림부가 다음 주가 길 거예요. 7월 18일인가? 그쵸. 벌써 2차 등록 했더라고. 맞다. 대구낭도 등록돼 있고 다 돼 있죠.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림부 장관배를 안 나가나 봐요. 5번 뉴화이트 삭스가. 그러니까 선봉하고 2마리가 등록돼 있죠. 저 등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봉하고 2마리. 대구낭하고 선봉만. 농림부 장관배를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반 경주는 뭐 일반 경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부산말이 세니까. 그렇죠. 아무튼 5번 뉴화이트 삭스는 강대가리인 것은 뭐 경마 3일만 해도 다 아는 말인데 후착 찾는 게 이제 민태민이가 할 일이죠. 후착 찾는 게 할 일이고
후착에서 자르고 거 자르고 취할 거 취하면 먹을 게 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서 짭짤한 배당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민태민의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는 지난주에 싹 맞췄다고 그래요. 이번 주에도 좀 싹 좀 맞춰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2경주입니다. 1900m 1등급 경주입니다. 7마리인데 이 문세영이는 참 그냥 시쳇말로 좀 셋박도 좀 좋은 기수 같아요. 7번 베스트런이 잘 나가니까 바로 또 임기원이가 뺏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죠? 문세영이한테 또 고삐가 넘어가 버렸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본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이편성 이 상대마들의 면면을 본다면 저는 7번 베스트런은 웬만하면 또 오겠다. 올라간 부담 중량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포함해서 민태민의 시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런을 제가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서 야, 이 말이 최근에 2번 선행으로 저는 이제 그 전개 변수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임기훈 기수가 2등 와서 저는 잘렸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정말 그 중간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었어요. 막 고로시라 그래서 말이 찌부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빠져나오질 못하는 통에 아쉽게 그 바깥쪽으로 한 템포 빠르게 나왔던 싱그러운 아침한테 잡히고 말았는데 베스트런이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기수하고 싸우면서도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강축으로 인정해도 될 것 같고 후차권에서 뭐 딱 한 마리 꼽으라고 하신다면은 사이즈대로 아직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아닌데 지난번 뚝선배까지 나갔던 1번 한라 축제가 또 원게이트 이점도 있고 사이즈도 여기서는 뭐 베스트런보다 오히려 저는 더 센 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이 베스트라면은 7하고도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만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라 축제가 네. 앞마리 한라 축제가.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민태민이 형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항상. 근데 건 쪽이 항상 약해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근성을 보일 정도로 진짜 능력 많은 센 말 같아요. 근데 과연 이번에도 조지가 좀 약하다는 게 좀 찝찝한 부분인데 그래도 민태민이 형은 정말 센 말이다라는 확신은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말 중에 저는 이제 3번 대한장군 이 말에 대한 미련을 나는 못 버리겠어요. 지금 얘가 그말 아니에요? 옛날에 그 34조에 있다가 발죽이 쇳덩어리에 이 턱조가리를 이렇게 그렇죠. 찌우면서 그때 왕 깜빡이 만들어 놓고 원래 취소를 시켜야 되는 말이에요. 상황에서 근데 조종호가 탔을 때죠. 조종호가 탔을 때 정말 턱조가리가 부러지고 입에 피가 나고 그러는 가운데 뛰었던 게 3번 대한장군이고 이제 34조에서 29조로 옮겼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못 뛸 말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분명히 사이즈가 있고 왜 이렇게 못 뛰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확 떨어진 부담 분량과 더불어서 편성이 이 정도라면은 저는 3번 대한장군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좋게 나온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꼭 좀 데려갈 생각입니다. 한번 대한장군까지 인승진이 관심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400m 3등급 모두 11마리가 출전하는데 3등급 경주 치고는 좀 덜덜해요. 덜덜해서 지금 6번 팍스라이를 제가 왜 이제 덜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냐면 6번 팍스라이가 지난번에 진짜 그야말로 문세희가 쥐어 짜고 온 거예요. 말해서 먼지가 나도록 쥐어 패대고 또 정류 전개까지도 매끄럽게 끌어내고 그래서 온 말이라서 부담 중량도 넣은 상태에서 상대가 조금만 세다면 제가 이걸 좀 덜 보려고 좀 마음을 좀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성을 보니까 이거 뭐 6번 팍스라이를 덜 볼 조건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불만스러워서 제가 서두 멘트가 그렇게 나갔는데 이런 말들 포함해서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보면서 오두막을 잡는 과정에서 이건 터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셨던 팍스라이에 대한 불안감, 늘어난 부담 중량에 직전에 그 선행으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탄 레이스였다는 점, 그리고 말이 직전 대비해서 좀 조시도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번에 송암스타가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원게이트의 부담 중량 좋고, 그래서 이거 뭐 16이 보나 안 보나 천대끼리 팔릴 게임인데, 일본 송암스타도 역시 훈련이 너무 여전히 약한 모습이고, 승군전에 또 1번 게이트, 또 예전부터 흙을 맞으면은 조금 버벅대는 끼도 있었던 말이라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 터지는 말 중에서 복병마 중에서 하나 노리는 게 이번에 장수 파티라는 말입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계속 바닥권 성적을 내다가 근래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렸어요. 2번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훈련이 지금 바뀌고 있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스노우킨하고 이번에 강하게 병합 조기를 하면서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제가 이거를 정말 못 볼 만한 편성에서도 배당으로 노렸던 이유가 훈련이었는데 1800거리에서 1400까지 내려왔고, 또 성장 과정으로 보면은 팍스라이라든가 뭐 송암스타 못지않게 성장 과정이 좀 엘리트 코스를 나름대로 밟았던 말이라서 장수 파티를 좀 이변 세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파티가 1400이라면 견뎌내기 좀 있죠. 예. 1800보다는 말이 좀 끄는 게 있어서 1400 정도에서는 뭐 견뎌내기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민태민연이 좀 잘 정확하게 좀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수 파티의 이변 가능성, 6번 팍스라이는 진짜 편성 때문에 좀 보고 있다라는 점인데, 차라리 저는 팍스라이한테 지난번에 졌던 7번마 정상미르가 이번에 대략 좀 노림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좀 강하게 노렸던 말인데, 제 생각만큼의 어떤 그 레이스가 좀 풀리지 않은 느낌을 줬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보다 말도 훨씬 좋고, 또 직전 대비 팍스라이하고 부담 중량 차이도 좀 많이 좁혀놨지 않습니까? 대략 지난번에 팍스라이가 53.5, 정상미르가 56이었는데 이번에는 팍스라이가 56, 정상미르가 56.5. 이 정도라면은 저는 팍스라이보다는 차라리 7번마 정상미르 쪽에 어떤 그 배팅 메리트까지 감안한 그런 마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7번 정상미르, 우리 민태민연은 5번마 장수 파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토익 연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만 쉬고요. 저희는 일요경마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